이제 오후 얘기를 합시다. 특별히 이 얘기가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해보시죠. 2교시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오후도 계속 하고 싶은 얘기 하라. 알았어. 그렇게 하겠어. 이제 오전에는 글로벌 플랫폼하고 로컬 컬처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교육 비즈니스의 흐름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책을 쓰니 수학책이나 잘 알겠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알겠어. 근데 이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저 수학책 저자는 돈 얘기도 저렇게 편하게 잘할까? 저 친구 저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저 수학책 쓴 놈이 맞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왜냐면은 교수 노릇을 오래 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별소리를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부 교수를 한 게 아니에요. 연구 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 주임 교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연구 주임 교수를 했으면 연구를 많이 했는 모양이구나. 연구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그러면은 무조건 애들 가르치는 거, 대학생 가르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칭화대학이 연구소가 학교 안에 4,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연구하고 있느냐? 말이 연구지 창업 인큐베이터예요. 그러니까 중국 칭화대학 안에 창업 인큐베이터가 4,000개 있는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는 연구소가 1,400개 정도 있어요. 대학 안에. 그럼 이게 연구하는 거냐? 말이 연구라고 하는 거지 창업 인큐베이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스탠포드는 대학인 거고, 스탠포드가 생각할 때 스탠포드는 대학이 아니죠. 회사지요, 회사. 그러면 스탠포드라는 회사 안에 창업 인큐베이터 비슷한 게 1,400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큼직한 연구소들 다 합쳐서 1,400개. 그럼 각각의 연구소마다 연구 주임 교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를 주관하는 교수라기보다는 창업 인큐베이터 자장이죠. 일종의 뭐예요? 소사장이에요. 그러면 스탠포드 안에도 연구소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제가 있었던 MRC 그러면은 그 Mathematics Research Center 그러면 굉장히 커요. 이거는 240명 정도 연구 벨로가 있어요. 엄청 크죠. 그런데 이제 보통 2명짜리도 있고 5명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냐면은 스탠포드 영재교육원 이런 뭐가 있어요. 본 적 있죠? 아니 저도 내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 왔더니 나한테 명함을 덥석 주는데 스탠포드 영재교육원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 아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 교수한테. 스탠포드는 영재 교육원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쩌다가 이런 것을 여기서 버젓이 쓰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대학교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대학들을 보면은 별것 없는 대학들도 보면은 거기서 무슨 최고의 과정을 만들었는데 무슨 놈의 하버드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아니 여기저기 그냥 하버드를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하버드가 이걸 인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정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어디를 갔는데 무슨 하버드 대학 무슨 어찌가지고 나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아이 진짜 인빙하네.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쩌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팔아먹고 다니느냐. 이제 이를테면은 요즘은 대학들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 그러면은 옛날에는 교수 그러면 학부 교수지. 요즘은 학부 교수라는 대학생 가르치는 교수. 근데 요즘은 대학생 가르치는 교수를 뽑는 일이 없어요. 굳이 대학교가 교수를 좀 뽑아야 되겠다. 교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가 만들어 갖고 가야 돼. 그러면 하나의 연구소 뭘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는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몇 명 그 자리 갖다 집어 넣을 테니까, 그러면 이걸 4년 동안에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니 그 스폰할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아들 대학 교수로 넣어야 되겠다. 미국에서 멀쩡한 대학 나왔으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가 한 10억, 20억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다가 연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지? 연구소가 있는 것이고 교수 자리가 나는 것이고, 그럼 그 3년짜리도 되고 돈을 좀 더 내면은 5년짜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 대학에서는 이제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최고위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위 과정을 만들려면은 학생이 와야지. 근데 돈을 1,000만 원씩 내려면은 다 회사 사장들이지.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들이 1,000만 원씩 얼마씩 내고 최고위 과정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모아야 돼. 수강생 1,000만 원씩 내는 사람을. 이걸 잘 모집해 오면은 요즘은 대학에서 인정을 받아. 왜냐면 60명 모아오면 얼마 받았어? 6천만 원 받아놨잖아. 아니 6천만 원이 아니지. 1,000만 원이면 6억이지. 거기에다가 졸업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나? 아니지. 발전기금이 있지.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들어놔? 회장도 2, 부회장은 5명, 이사는 20명, 전 졸업생에 임원하죠, 임원하. 그래가지고 회장은 발전기금 5천만 원 이상, 부회장은 2천만 원 이상, 이사는 1,000만 원 이상, 많을수록 땡큐 이런 거죠.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장사 잘하면은 이게 얼마짜리가 만들어져? 10억짜리가 만들어져. 그죠? 근데 참 희한하네. 마스크를 썼더니 콧물은 안 나는데 목이 이제
아이고. 못 해먹겠다. 차라리 콧물이 나면 닦자, 닦아. 아이고, 참, 이리저리.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그런가 봐. 뒤져야지. 아이고. 따뜻한 먹어야 되나? 그렇죠. 여기는 따뜻한 물을 안 줘? 그래서, 아이고, 이제 목이 괜찮네. 아니, 마스크를 막아 놓으니까 이제 요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안 되나 봐. 아니,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밥 먹을 때 왜 콧물이 질질 나. 아니, 근데 나만 나는 줄 알았더니 반은 나더구만. 그리고 왜 또 흘러? 참 희한해요. 사고도 모두 들리고. 참 이리저리 못 살겠어. 그래서 절대로 나이 든 뒤로는 젊은 분들하고는 밥 안 먹어. 콧물 나는 사람들끼리 먹지. 저기도 흘리네. 나도 흘리네. 그래, 쌤쌤이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아니, 저기 앉아있는 저 강사는 콧물을 흘리고 그 닦고 지랄이냐. 나이 들어봐. 안 멀었어. 곧 금세 와. 남 얘기하지 말아요. 참 묘하지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봄에 또 무슨 꽃가루 날리면 그거 예전에는 그거 날린다고 해서 뭐 콧물도 안 나잖아.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야, 참 묘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대학이 아니에요. 딴 거에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탠포드를 취직을 해서 학부 교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한 학기는 했지요. 근데 연구주임 교수를 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조금 연구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수학 교과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인력이 있고 공간이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내니까 그거 주무럭주무럭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요. 그래야 이제 오래 버틸 수도 있고 길게 가지요.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제약제비가 돼가지고 아주 그런 쪽에 너무 밝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발차기를 훈련을 했더니 여기 와 보니까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사장을 내다 보니까 사장 노릇을 작년 4월부터 하는데 야, 이렇게도 돈이 되겠고 저렇게도 돈이 되겠고 야, 돈 될 만한 건 너무 많구나. 근데 왜 이걸 안 해먹고 있어? 그냥 온통 눈에 돈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돈 되는 게. 이게 하다못해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주인형 점주라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놨는데 끄트머리에 보니까 보증인 저자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제 이름을. 사인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점주금이라고 걸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장이 되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물론 저번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거는 주식도 사가지고 잘못되면 날려먹고 그거 매출 안 나면은 날려먹는 거지. 그럼 무슨 재주로 그걸 해결해? 원금 보장을 해라. 어떻게 보장을 하냐고.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저도 주식을 해서 날려먹을 수도 있고 어디 친구나 선배 회사에다가 좀 더 지분 투자 좀 해라. 날려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딸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 가봐야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회사가 뭔 요상한 것이 하나가 뒤에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보증인, 저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은 돈을 만들어 놓는 거 알아요? 오늘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자꾸 저번 주 이후에도 자꾸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그거는 회사 이놈이 나를 만나자고 계속 그냥 동기를 통해가지고 연락을 해. 뭐자고? 야, 너 저작권 네 거 그거 코인 주식 만들자고. 그만 좀 해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그런 거 저래서 저번에 제가 NFT니 코인이니 뭐 이런 몇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저작권이 뭐야? 음원이 뭐지? 요즘 미술 작품도 그런 걸 한대요. 근데 미술 작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음원은 이게 벌이가 잘 안 된대. 벌이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펜다같이 생긴 이 중물근이 책이 있죠. 요게 뭐가 좀 다른가 봐요. 이거는 실은 나도 잘 몰라요. 안 해봐서. 분명히 모른다겠어요. 나도 잘 몰라. 안 해봤거든. 근데 뭐냐면은 요즘은 요 값어치가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요. 나도 몰라. 근데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 한번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걸 이제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책 시장이 다 죽었다 이거야. 다 죽었는데 도서관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 소리가 아니에요. 제 입으로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문도 이렇게 한번 눌러봐요. 기사 검색도 해봐.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막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해. 교육부 장관한테. 아니 딴 나라는 디지털 교과서 이거 안 하고 지금 종이로 대책 이거 문제가 되는데 이거 대책 있느냐? 한국은 어떠냐? 아니 이거 고민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걸 막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이놈을 또 기사를 떠가지고 나한테 또 보내줘요. 아니 박사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고민정 의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학교 도서관에 종이책 뭘 들어가고 하는 거는 뭔가 붐이 일어난 건 맞아.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프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만질만 팔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나님 만질만 팔게 해주세요. 실은 그럽니다. 근데 이 만질이 보통 돈이 아니거든. 이건 매년 만질만 팔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만질 값이 7,500억이나 돼요. 감당치 않죠. 왜냐하면 이게 1,440권이나 되거든. 근데 여기 와보면 여기는 지금 겨우 몇 권 깔아놨어요? 576권 겨우 깔아놓은 거예요. 1,440권 중에서 3분의 1밖에 안 깔아놨어, 지금.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800권 깔아놨지. 그래도 많잖아. 그 만약에 1,400 몇 권 깔려면은 평수가 한 120평, 150평 돼야 될걸요? 그래야 촘촘하게 깔아놓죠, 책을. 근데 진짜 만질 나가면은 7,500억이 맞아요. 왜냐면 유아용은 13달러고, 초등용은 52달러고, 중고등용은 56달러거든, 책이 한 권이.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13달러가 너무 싸다고 하지, 미국에서는. 너무 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52달러도 좀 두껍지. 그러니까 뭐냐, 이것도 너무 싸다. 72달러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52달러, 56달러 이렇게 해서 그 책의 권수에다가 환율 딱 계산하면
진짜 7,500억이 나와요. 그럼 매출이 7,500억이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면 책이 7,500억 원어치가 팔렸다. 그러면 저작권 값은 얼마일까? 판권 값은 얼마고? 그거 있겠죠. 근데 이제 판권이라는 거는 돈 가치가 없지. 왜 돈 가치가 없지? 팔고 있는 동안에나 사업권이지, 사업권. 근데 저작권이라는 건 어때? 그 원고 재산권이지. 그게 이제 나훈아가 노래 음원, 요거는 1년에 음원 값이 한 1억 5천만 원씩 나온다. 하는 3, 4억씩 나온다. 음원들도 그렇지. 그럼 나와요. 그러면 요거 한 10년 나올 것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 해년마다 한 1억 나오면 10년이면 10억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요걸 가치를 얼마짜리로 쳐? 10억짜리다, 10년짜리 이러는데, 그러면 지가 받을 것 10억 다 받아버리면 누가 거기다가 그 음원을 사가? 안 사가지. 10억짜리인데 5억에 넘길게. 그러면 어때? 사갈 수가 있지. 이거 나훈아, 누구 형? 뭔 형이 있잖아. 테스 형. 이거 나훈아의 테스 형, 이거 10년 거, 요거 음원이 한 20억은 나올 것 같아. 근데 여기서 5억에다가 팔 테니까 살 사람,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를 혼자 안 사. 이거를, 이거 5억짜리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야.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5만 주, 아니면 50만 주, 1,000원짜리, 이렇게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억 나올 것 같은데 5억에 지금 사가. 이제 여기에 일종의 이제 갖다 코인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네요. 이제 제 같은 경우야. 7,500억 매출 난다. 그러면 저작권을 얼마를 칠까? 이 저작권 값을. 근데 이제 인세라는 것은 대개 얼마 받아? 한 10% 받지. 10% 받으니까 인세로만 딱 치면 얼마요? 700억이네.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사시오. 700억 원에 팔겠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700억 원에 누가 사? 그러면 요거 몇 년 묵을 수 있는데 10년을 우려먹을 수 있다. 뭐라고? 10년을 우려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10년을 지금 보니까 인세를 7천억 원 바꿨네. 700억, 10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 것이 얼마야? 7천억이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얼마에 판다고? 7천억 원은 안 사지. 누가 사? 그냥 1,000억에 팔게. 그러면 사지. 맞죠? 그러면 7배 장사할 수 있구나. 한 10년에 살 수 있지. 이건 안전빵이니까 묻어놓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10,000권이 팔리는데 미국 학교 도서관이 60만 개래. 그러면은 저 10만 개도 팔 수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대가치지. 저 인세가 700억 받는데 10만 일라고 하면 7천억이네. 그러면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팔릴지 안 팔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일종의 뭐가 됐어? 투기성이 됐네, 이제.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라 그래? 저 안머식이 1449는 지금 코인으로 발행하는데 700억에 발행합니다. 이건 나중에 엄청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엄청 그거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값도 오를 수도 있고, 배당금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에 그 동기 통해가지고 계속 만나자, 어찌자, 저찌자 하는 거는 뭐겠어? 700억 원에 코인 주식 발행해서 넘겨버리고 너 700억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이제 그러겠지. 미친놈이지, 그놈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발생하네. 이제 현실적으로 한다면은 계약서에다가
요거 보증인 이렇게 써놨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걸 뭔 생각을 보증인을 언제까지는 보증이라고 안 쓰겠지요. 언제까지만 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대형마트 매장 한 100개 만들어질 때까지만 쓰지. 그 다음은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 저놈이 정신이 나갔네. 이 미친놈이 저거죠. 딸 자식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뭔지껏 남의 눈에 물대고 자빠졌네.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도 뭐냐면 써준 이유는 감당할 만하니까 쓴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매장 하나에다 한 1억 5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 100군데면은 150억이지. 그럼 뭔 생각을 해? 150억은 내가 짊어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짊어지더라도 거기에 실효성이 있고 그게 괜찮느냐? 지금 딱 따져보면은 그래. 만질은 나가겠다. 그러면 700억은 되겠네. 150억은 받아낼 수 있겠구나. 왜냐? 그렇게 저놈이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혹시 회사가 엎어지면은 얼른 우리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150억 내놔. 아, 그럴 수 있지. 집단소송 해가지고. 근데 또 내가 뭐라 그래?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가을이면 아예 로펌 정해갖고 딱 해서 줄게. 그래 놨단 말이야. 서로 깔끔하고 좋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 세상이 참 묘한 거예요. 이 비즈니스라는 게 왜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를 넣으면서 뭘 그걸 써놨을까? 허망하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값어치를 따져봤던 거예요. 어이, 세상에 요즘은 저작권도 그런 세상이 됐구나. 근데 아마 요거를 미국에 가가지고 코인 주식처럼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어느 회사에서 뭐를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주고 지랄이요. 이게 불안해. 근데 이제 그거는 해소됐다고 합디다. 아니 뭘 많이 줘. 지가 내갖고 지가 차려놓고 왜 지가 해놓고는 지가 많이 준다고. 저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제 이러니까 어이구 뻘쭘 이렇게 됐다고 합디다. 두 번째는 왜 보증인을 세워? 그 쓰면 그것이 뭐가 안정적이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나도 편합디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걸 깨서 줘도 내 목도 있잖아. 그냥 다 깨져버리고 다 넘어가 버리면은 나도 이제 처자식한테 미안하지. 근데 어때요? 그 일부만 가고 또 우리 처자식 목도 있잖아. 그것도 괜찮다. 서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끝나면은 돌려줘 버리냐고. 그것 가지고도 이제 그 말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 아니, 전부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매장이 회사 것이 아니거든. 돈 낸 사람 거거든. 재무제표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회사도 나중에는 어때야 돼? 아이고, 우리 매장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좀 나가주면 어때? 이쁘지. 이쁘지. 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3년 지나고 그러면은 권리금이 얼마나 붙고 회사가 그때는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매장도 장사가 되지. 그런 거지. 그런 것도 좀 알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저자가 수학자가 뭐를 많이 안 해. 이제 요 얘기를 이 교시에는 해보려고. 요 교시 뭐냐. 어제 이제 우리 회사에 마케팅 팀에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계속 뭔 소리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매장을 이제 몇 개를 열었냐면은 현재 5개 열었지. 근데 이번 주에 3개 더 열지. 오리점은 2개를 한꺼번에 여니까 이를테면 4개 열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4개 열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은 12개를 열어. 12개. 개수로 따지면 13개. 그러면 이제 벌써 다음 주 주중에는 한 12개. 장소는 12개, 개수는 13개.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말에까지 8개를 추가로 더 열 걸로 보여요. 그러면 총 몇 개를 열지 이번 달에? 20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빠른 거냐 느렸다 이거야. 원래는 6월 26일까지 12개를 열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까지 30개를 열어야 했지. 근데 뭐 때문에 못 열었냐? 요 사고방식, 요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이게 맹해. 그러니까 이 맹한 사고방식 때문에 빨리 못 연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매장을 몇 개를 열어놨어. 열어놔니까 이제 가서 지금 실험 삼아서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 보기도 하잖아. 근데 이제 앉아 있어 볼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개소식을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맞으면 와서 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은 억지로 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했어. 두 번째는 또 뭔 얘기를 했느냐? 줄줄이 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가까운 데 해라. 좀 기다려. 그럼 또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근무를 안 하면은 어이구 근무지원금을 안 줄 텐데 그래? 지금은 열고 있는 중이니까 꼭 그럴 것도 없을 거다. 아 그렇지 않아. 열고 있는 중에 매정하게 그러고서 이제 개수도 일정하게 되고 그럴 때는 근무를 안 하면 안 주고 근무를 하면 줘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어때? 잘 안 맞아. 회사 입장에서는 골고루 열어놔야지. 그냥 이쪽 한쪽에다 열어놓고 저 인천 사람도 이리 오라고 하면 되겠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제 나중에 어째? 인천도 있고 파주도 있고 강북도 있고 좀 골고루 있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근무 안 하면 근무지원금을 안 줄 거야? 아 그래야 말이 되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다가 부산 사람한테 너 이리 와 근무 출근해라. 어디로? 여기 수지로. 이게 뭐 말이요 막걸리요. 안 되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야 돼? 상무님 줘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든 안 하든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일을 빨리 근무를 하려고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 뭐냐? 거기에 와서 아 사람들이 오는데 잘 와나요? 가서 벌떡 일어나고 미소를 날렸더니 말을 걸어와요. 자 이거 할 때 뭐 해야 돼? 모두 미소 스마일 연병하네. 어디 저기 맛있는 음식점 뭐니까 막 여기 좀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요. 막 손을 잡아 끌고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어때? 가기 싫어. 근데 지금 그거 하자고? 마케팅 본부에서 저를 앉혀놓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책을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온다는 거야. 한글 영어 버전을 나란히 2개씩을 이렇게 나란히 해야 더 어머 한글이 보이네 오고 어찌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자빠졌어.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좀 김혜경 듣고 그대로 좀 해라. 어쩌라고 그랬어? 거기를 가면 뭐 하라고? 책을 읽어라. 오늘은 가서 4권 읽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저기서 막 지나다녀. 그러면 지나다니는 쪽으로 해가지고 딱 놓고 어때? 딱 뭐 스마트폰도 귀 하나 꽂고 알아서 해. 아 이러고 있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2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2 사람이 책 읽고 있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궁금해. 뭔데 저렇게 읽고 있어? 그리고 저것이 점원으로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고객이 들어가서 읽나?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가서 봐.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어. 그러면 지도 읽지.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편하게 들어오지. 근데 봐봐요. 카운터에 딱 써갖고 딱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돈 내야 돼요? 이럴 수 있고 무서워. 그냥 옷집도 그러잖아. 그 점원이 딱 접하고 있으면 어때?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점원이 없는 데 가서 살짝 해서 이렇게 뭐 가격표도 한번 까보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옷 보고 옷부터 봐, 가격부터 보지. 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모질이들.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고도의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라고? 나오면은 나는 책을 오늘 몇 권을 읽고 가야 되겠다. 그것만 하라고. 뭘 거기서 책을 팔으라고 했어? 뭘 하라고 했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랬어. 언제까지 하지 말라겠어? 12개 될 때까지. 하지 마라 그랬어. 왜냐?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비즈니스를 못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상품, 물건 팔아야 돼. 물건 팔아야 돼. 물건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뭔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 매장에 문 열어놓은 지 지금 일주일째 됐는데 책 한 권도 안 팔았대. 어이구, 책 한 권도 안 사가는데? 안 사가. 몰랐어? 아니 그거 몰랐냐고.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어느 노부부가 초겨울이 되니까 산책 삼아서 서리가 내린 그 서리 걸어갔더니 독사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지 어쨌는지 얼어서 죽어가고 있어.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독사를 딱 안아다가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불도 덮어주고 꿀도 먹이고 우유도 먹여갖고 살려놨어. 그냥 살아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뻐. 그러니까 얼른 할머니가 아이고 살아났구나 독사야 그래가지고 조용히 안아다가 가슴을 이렇게 안았어. 그러니까 독사가 젖가슴을 콱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 독사한테. 네가 말이 되냐. 내가 너 죽어가는 거를 살려줬더니 어떻게 너는 나를 물 수가 있니? 그랬어. 그러니까 독사가 뭐라고 그랬어? 그거 몰랐어. 나 독사야. 그거 몰랐어. 그거 몰랐어?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매장을 만들어요. 매장을 왜 만들었을까? 궁극적으로는 팔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팔 때라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문 열어놓고 팔아. 그럼 한 권씩 팔래요. 그럼 이거를 한 권씩 파세요. 그럼 오늘 얼마? 6.5달러. 아이고 오늘 9,000원 매출했네. 그러세요. 3명이 앉아서 9,000원. 그리고 나서 9,000원짜리 밥 3그릇 먹어버리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알고 있어라. 이거 알고 있어라. 그런다고 삽니까? 안 사. 알리는 거야.
이슬에 옷 젖듯이 알리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냐? 처음에는 가서 어찌라고? 눈보라고. 자기가 모델이요, 모델. 뭔 모델이요? 책 읽는 모델. 이렇게라도 해. 가끔은 오는 느낌이 오잖아. 재밌다. 자뻑에 자뻑.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졸라 재밌어요. 그냥 그래. 아무거나 빼서 읽으라고. 또 이제 그러라고. 처음에는 책을 줄 책은 없지. 줄 책이 있어야지 이제. 곧 줘. 지금부터는 안 줘. 언제부터 줘? 12개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거예요. 불 켜고 불 끄고 돌아가면서 책 읽고 오거나 말거나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그래야 궁금하지. 고객은 어때야 돼? 궁금해야 돼. 그래야 200원이야. 그거 몰랐어? 왜 그냥 앞에서 눈 쌍십교가 쫙 쳐다봐. 이리 와! 그럴 거야? 못 들어온다니까 무서워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열어놓고 하라고. 다 홍보지도 뭔가 깔끔해. 뭔가 묘해.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도 누구도 와봤어? 롯데 회장 신동빈 회장도 와봤어. 거기를 와봤어요. 특이하지 않소. 우리가 롯데마트가 막 여는데 어때? 아니 우리 롯데마트에 뭔 도서관이 들어왔어.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도서관이요. 몰랐어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잠깐만, 마트에 도서관? 책이다? 힐링? 뭔가 있어. 그걸 또 영어책. 아 이거 달라. 그럼 고급스러운 아줌매들이 오면 저기 야채도 더 팔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으면 안 돼. 우선은 이제 뭐를 발을 맞춰봐야 12개 정도를 해.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는 몇 개? 36개. 그 다음에 2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12개 해놓을 때는 12개 차기 전까지는 불 끄고, 불 켜고, 가서 읽어. 맞죠? 근데 12개가 딱 됐네. 그러면 12개가 딱 될 때는 이제 근무조가 딱 나오지.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뭔 얘기냐. 여건에 맞추라고.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이 뭐예요? 금방 아셔. 알아서 자리가 잡아져. 뭐라 그래? 우리 점주로 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될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뭘 쓰자? 알바. 알바 써도 되잖아. 우리 알바 되게 좋아. 와서 뭐하고 가면 되니까. 책 보고 가면 되니까. 우리 알바 아주 좋아요. 책 팔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이 책만 읽으면 돼요. 괜찮다니까요. 알바도 어때? 편한 알바야. 고급스러운 알바고. 그리고 요 알바는 할아버지가 해도 좋고 할머니가 해도 용모 나비 넥타이 달고 오면 1,000원 더 줄게. 그래도 돼. 아니 그런 식이면 되는 거야. 1,300원인데 1시간에 뭐 달고 오면은 나비 넥타이 달고 오면 얼마 더 준다고? 11,000원 준다고. 700원 더 준다고. 아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럼 밥값 주는 거잖아. 10시간 하면은. 그럼 할아버지도 왔다가 뭐요? 10시간 안 줬다고. 책 읽다가 되게 재밌다. 나 여기 와가지고 심심해 죽겠는데 여기에 있는 책 다 읽어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 걸어다니는 홍보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어때? 옆에 할아버지 있잖아. 너도 와서 읽어봐라. 너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야? 너 그 손자 이거 한번 사다 줘라. 이거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뭘 알게 돼? 야 이거 독서 경진대회인데 장학금 나 입이 멀어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준다. 근데 우리 그 둘째 아들 손자가 똑똑하잖아. 그거 시켜야 되겠다. 내가 얘 2박스 사줘야 되겠다. 거기서 장학금 그거 타라고 시험 보라고 그렇게 가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즈니스는 그래요. 모든 비즈니스는 공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공간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이거요. 수학자이자 금융수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는 공간이 창출한다. 지금 창출하고 있잖아. 묘에 식품점 옆에 뭔 작은 도서관이 나타났어. 근데 영어책이야. 근데 한글책도 있어. 읽어봤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우리는 이 독서경진대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이 뭐야? 구연동화잖아. 막 읽어. 구연동화. 그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읽어주고, 애들은 애들끼리 읽어주고, 이런 소리 내서 읽어. 자, 지금은 불 켜고 불 끄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뭔가 색다른 게 나타났어. 이거야. 근데 12군데가 딱 됐네. 그러면 12군데가 되면은 근무조가 이제 세팅이 됐지. 편안하게. 부족한 자리는 뭐 알바로 넣어서. 알바 얘기 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 처음 들어갈 때는 뭐해? 그 매장들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책 읽는 거 플러스 뭐 하는 거야?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혹시 매장주들, 딴 매장들 다 자녀들 있거든. 그럼 뭐해? 책 선물하라고. 책 선물. 몇 학년이냐고. 한 권씩, 두 권씩 갖다 주고. 그러다 보면은 뭐요? 거기 알바는 얼마냐고. 얼마 받냐고. 그러면 누가 서서 무릎, 이 종아리 탱탱 부으는데 서 있어 힘들게. 앉아서 책 읽으면 좋지. 그러니까 값은 똑같이 주는데 우리께 더 비싼데. 그러면 뭐야? 아, 알바도 구하고 거기서도 구하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점주들 아는 영감도 하고 자녀 삼촌도 오고 너 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알바해라. 그러면 좋잖아. 그러면은 12개가 딱 만들어진 과정에서 점주하고 거기에 근무조가 딱 편성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 뭐해? 샘플 교재를 24종류를 5만 권씩 찍었어. 다 찍어놨어. 목요일이면 내일 다 입고 돼. 그리고 그 책은 뭐냐? 요렇게 책을 줘버리면 너무 비싸. 하드 케이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소프트 케이스로. 그러면 구부러지니까 책 사이즈를 좀 줄여갖고 중철로, 호치케스로. 왜? 하드 케이스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24종류를 5만 권씩 1차 찍었어. 뭐 하려고? 이제 나눠주려고. 이제 적극적이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돼? 비닐봉지. 비닐봉지도 어떠냐면 튼튼해야지. 책이 번하게 보여야지. 그 비닐봉지도 몇 개나 사놨어. 무수히 많이 사놨어. 무수히 많이. 한 차 사놨어, 한 차. 비닐봉지를. 그럼 뭐 하려고? 12군데 딱 됐어. 딱 정해졌지. 그러면 각 매장에 이제 뭐래? 배정을 해. 뭐 하라고? 책 나눠주라고. 거기는 하루에 몇 개. 거기는 하루에 몇 개. 아니, 책 주는데 누가 안 받아가? 맞죠? 네. 책 나눠주라고. 그럼 거기 안에 이제 뭐예요? 책 3권 하고, 거기에 필요할 만한 리플렛들이 있잖아. 거기에 뭐 우리 페스티벌도 온다, 뭣도 온다, 핵심적인 거 있잖아. 뭐를 어찐다. 그거를 딱 넣어서 주는 거야. 왜 안 받을까? 다 받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했다는 거야? 떡밥을 뿌린다. 그 말이야. 떡밥을. 우리가 봐봐요. 서해안에서 낚싯배를 타. 낚싯배를 타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어디가 그 농어 잘 걸린다고 하면 갖다 단 낚싯대부터 너 안 그래? 떡밥을 몇 개 짝을 거기다 뿌리는지 몰라. 맞죠? 네. 있는 대로 뿌려. 아니 세상에 더 많이 뿌려 떡밥을. 맞죠? 죽은 고기에서 그러나 얼려놓은 거 뿌려. 그래 놓고 나서 낚시를 들이대잖아. 그러면 어때? 한번 예를 들자면 12군데야 200명씩 뿌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명. 알겠어요? 왜? 식료품점 앞이거든. 거기 어때? 바글바글바글. 아니 여기는 좀 덜 와요. 그럼 100명 딱 정해져. 큰 데는 200명, 100명 이렇게 뿌리면 하루에 몇 개는 뿌려? 1000명은 뿌리잖아. 12군데 있으면. 그래 안 그래요? 1200개는 뿌리지. 그러면 열흘이면 12000명. 한 달이면 36,000명. 이 12개가 36,000명 더 홍보를 하잖아. 그러면 책만 뿌려? 그러면 그거 받으러 또 와. 또 오는 수도 있어. 너도 가서 받아봐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지. 낚시 들이대야지. 그러려면은 뭔 얘기냐? 떡밥을 이렇게 이제 뿌려가잖아. 그냥 뿌리면 안 되지. 뿌리면서 한마디에 거기에도 있고 뭐라고? 자, 요 책을 가져가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운동이다. 근데 이 수학운동에서는 매일 아침 수학편지가 영상물이 날아간다. 아이들한테 엄청 좋다. 받아볼래? 그러면 받아봐 안 받아봐? 받아본다고 해.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거면 전본을 줄 수밖에 없어. 전본을 딱. 그러니까 책을 나눠주면서 아침 수학 편지 이게 좋거든. 매일 너거든 아침 9시면 쫙 날아가. 아 그래야지. 떡밥만 주고 말아버릴 거야? 안 돼. 그 다음 메시지가 이슬에 어쩌듯이 어때야 돼? 매일 엄마한테 날아가야 돼. 들어보니까 어때? 좋거든. 아침 수학 편지라고 날라가. 이건 내가 옛날에 빌 게이츠한테 했거든. 유튜브로. 매스레터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런 게 나가. 영문으로도 나가고 한글로도 나가고 두 가지로.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퍼날리는 사람도 있고 맞죠? 이제 슬슬 어때? 퍼지기 시작해.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막 듣고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듣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상물이 나가면은 몇 명이 와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명이 지금 이걸 보고 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를 뿌려야 돼? 수학 독서경진대에 안내책자를 뿌려. 거기에 보면은 요강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시험 문제 1차 시험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걸 뿌린다니까. 이걸 뿌릴 때쯤 될 때는 이제 뭐야? 가이드북이 있어.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좀 두꺼워. 이걸 또 탁 뿌려. 그쯤 되면 이제 그 책이 봉투에, 비닐봉투에 한 권씩 더 들어가. 그리고 또 뿌려. 그러면 매장이 그때는 12개만 돼? 아니야. 이제 30개가 돼 있어. 매장이 50개가 돼 있어. 매장이 100개가 돼 있어. 계속해. 매장이 100개가 돼봐.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만 뿌려도 10,000명이야.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 와? 30만 명이 해. 그것만 하나? 아니. 또 사립학교를 60군데를 다 세팅했잖아. 지금 사립학교 60군데를 다 세팅해가지고 거기 학교 도서관에다 뭘 다 줘놨어? 영어 버전 한 질씩 다 줘가지고 거기다 다 뿌려놨어 지금. 근데 어때? 영어요. 그러니까 눈에 푹 안 들어와. 그러면 지금은 가만 놔뒀어. 뭔가 영어책이 지금 학교 도서관에 다 깔렸어. 그러면 이제 뭐 줄 것 같아? 한글을 샥 주는 거야. 이제 학교 도서관 주면서 그냥 줘? 아니요. 뭐를 주라고 그래? 애들마다 3권씩 하면 전교생 숫자만큼 다 갖다 줘.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수학 독서 경진대에 요강이 딱 들어있어. 그러면 그 학교하고 약속을 했어. 영어 버전, 한글 버전 한 질씩 기부원 조건으로 이 학교가 아이들한테 요거를 손에 들려준다고. 수학 페스티벌, 그러니까
독서경진대에 요강 이거 뿌려준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 아주 징그러운 그 치맛바람 징그러운 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슬슬 뭐가 나와? 우리의 경진대에 내보내야 되겠다. 이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 맞죠? 그래서 어떻게 올해 1회 시행이 됐어. 올해는 긴가민가 하니까 몇만 명 응시야 못 올 거야. 근데 몇만 명 응시해가지고 여기서 장학금을 진짜 받아버렸네.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순서대로 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다급해? 누가 그 책을 파라고 했어? 안 팔면 뭐 안 준다고 그랬어? 다 줘. 왜? 모든 비즈니스는 공간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나중에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가 바글바글하게 돼 있어. 왠 줄 알아요? 장학금 진짜 한번 줘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책도 사러 오고 책만 사러 와? 이거 어디 학원에서 하냐고. 아니면 이거 온라인으로는 줌으로는 안 오냐고. 다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받아줄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받아줄 창고.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개심지레하게 초연하게 입고 있어. 오거나 말거나. 근데 속으로는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 눈에는 어때? 지나가면서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 가게 장 보러 가면서 봤어. 그 라스구나. 아, 라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독특한 마크 있잖아요. 지붕에 책 쌓아놓은 라스. 이게 사람들 머릿속이 어때? 다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버려? 우리나라 유아 초등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마치 러시아 혁명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 이슬에 어쩌듯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 공산화 돼버렸잖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냐? 우산 펴놓고 하면 안 돼. 아파트 앞에서. 공간이 어때야 돼? 본드돼야 돼. 본드돼야 나중에 책도 딱 살 때 돈 낼 때 안 붙여줘 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거 지금 3달 건 내고 6달 건 냈는데 떼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대형마트에 번듯하게 마트마다 다 있더라. 회사가 큰 갭이요. 그러니까 안 떼먹게 생겼어. 그래야 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무하려고 하지 마. 안 해도 당분간은 줘.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때? 여러 군데 많이 내야 돼. 여러 군데를 많이 낼 때는 어때야 돼? 회사가 근무 안 하면 안 줄 거야. 그러는 거야. 근무할 때도 없는데 안 줄 거야.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벌써 통밥을 얼른 재. 그래서 뭐냐? 지금은 워밍업이 워밍업. 적어도 몇 개는 만들어야 되느냐? 12개 갖고는 부족해. 12개를 얼렁해서 먼저 앞에 돌리고 36개는 빨리 떼야 돼. 얼렁해야 그래야 하루에 어때? 몇 개씩이 쫙 펼쳐나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눈싸움 할 때 우리가 그 눈사람 만들잖아. 그럼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눈을 뭉치거든. 뭉칠 때 처음에 이게 눈을 뭉치는 그 덩어리가 너무 적으면 아무리 돌려도 안 뭉쳐져. 아무리 굴려도 안 뭉쳐진다니까. 일정하게 요만큼 되어야 이렇게 뭉쳐져.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는 어때? 규모의 경제가 기본이 몇 개가 안 되면 어때? 안 퍼져. 안 퍼지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세요. 우리가 이 공간을 한번 봐보세요. 이 공간 참 좋아요. 어디에 영락없이 있나 봐봐요. 이거 딱 유리창 올리면 아파트예요. 여기가 미도 아파트요.
이 미도 아파트 고속터미널 쪽에 미도 아파트, 이 오래된 아파트요. 이 사람도 많아요. 거기 길목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거 봐요. 그럼 여기에 1층이 있죠. 2층도 있잖아. 요거 왜 만들어 놨을까? 지나가다 보이게. 자, 궁극적으로는 라스 아카데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홍보관, 위는 교실이에요. 교실인 거 안 보여요? 교실처럼 만들어 놨잖아. 근데 처음부터서 애들 모아가지고 애들 가르친 거 지금 해요? 안 하잖아. 지금 애들을 모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요 매장 하나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자, 이거 열어놨어. 어떤 애는 4살, 어떤 애는 5살, 6살, 9살, 11살 다 달라. 그럼 반 다 개설할래요? 그러면 선생님 또 따로 다 뽑을래요? 그럼 반이 다 찼어? 2명씩 1명씩 있는데 그러면 강사 월급도 안 나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이 여기 좋으니까 우리 애만 배우지 말고 딴 애도 많이 데려와야 되겠다 해요? 아니, 우리 새끼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야? 밤에 불만 켜놔.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건 뭐요? 라스가? 묘하여 저기 무슨 유령 같은 거요? 뭐요? 불로 오남기까지 책은 졸라 많더구만. 뭐요? 궁금해 그러고 있어. 궁금하라고 놔둬. 그러면 6달, 7, 8달은 불 켜놓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런 거 아지트를 몇 개 만들어놨어. 송도에도 만들어놓고, 송도에도 있어. 반포에도 만들어놓고, 남양주에도 만들어놓고, 분당에도 만들어놓고, 서초 저기 본사에도 만들어놓고, 대치동에도 만들어놓고, 5군데를 만들어놨어. 불을 훤하게 켜놨어. 불을 또 다 써놔. 그러면 뭐예요? 미쳤대. 자, 이건 몇 달 동안 불 켜놓고 열어놨어. 6달. 미쳤대. 임대료가 얼만데. 그래야 돼. 봐보세요. 반포점이 이렇게 안 만들어놨으면 지금 이 많으신 분들이 모였겠어요? 아니잖아. 봐보세요. 모든 비즈니스는 공간이 창출한다. 이거 이해가 되죠? 아, 우리가 이제 뭐를 합니다. 뭐를 하는 게 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공간을 만들고 있죠. 공간에 들어갈 사람도 만들고 있죠. 동시에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책도 다 만들고 있잖아요. 다 준비해놨잖아. 지금 책만 해도 1008종류, 한글 영어 따지면 2016권을 만들어놨어. 또 봐봐요. 아이들을 받더라도 나중에 어떤 얘기냐. 봐봐요. 같은 4살짜리도 이번 달에 오는 애가 있고 다음 달에 오는 애가 있고 2번, 3번째 들을 때 오는 애가 있고 다 달라. 그럼 기존의 학원은 어떻게 합니까? 오면은 뭐라 그래? 반 나중에 편성되면 연락할게.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리고 또 혹시 입안에다 넣으려면 뭐예요? 앞에 지나간 거 보충해서 넣어야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 학원들이 동생하고 형을 한 방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한 반에다가. 이거 되겠어? 오래 가겠어? 안 돼. 근데 이 회사는 어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면 몇 살짜리? 4살짜리. 근데 어떤 4살짜리가 이번 달에 오는 애가 있고 다음 주에 오는 애. 다음 주에 오면 어떻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때? 이번 주에는 1호, 2호 나가고 다음 주에는 3호, 4호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1호, 2호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거 알고 싶으면 책 사서 지가 읽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든 그 다음 주에 오든
무조건 아이들이 나중에 오면 언제부터 오라면 돼? 오늘 바로 결제하고 다음 주부터 오세요? 아니면 내일 모레부터 오세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교재나 이걸 가르쳐서 뭐를 애들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애들이 와. 선생님이 가르치면 안 돼. 우리도 알잖아. 처음에는 엄마들이 자기 자식 가르친다고 그래. 엄마가 가르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학교 갔어, 얘가. 그럼 내가 오늘 가르치기를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에서 왔어.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가르쳐. 우리 엄마 잘한다. 문제는 뭐야? 엄마들이 얼마나 바빠. 친정엄 아버지는 왜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고 시어머니는 왜 또 오늘 엎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또 갔다 와버리면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와.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 이제 없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읽어보라 그래. 이것도 모르냐고 쥐어박아. 이제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모르니까 쥐어박은지 금방 알아버려. 똑같은 거야. 학원 선생이든 엄마든 가르쳐서 교육을 한다. 요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교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비즈니스에 B자도 모르는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때? 왜 공부해서 가르쳐? 안 그래? 모든 교육은 그러면 안 돼.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야? 스케줄 딱 잡혀 있으면 왔다. 왔니? 읽어봤어? 일주일에 2권씩 읽게 돼 있어. 읽었어? 읽어. 써봐. 쓸거리만 주면 돼. 읽어야 쓸 수 있어. 잘 읽었구나. 잘 쓰는 것 보니까. 이게 학원이야. 두 번째는 뭐야? 못 쓴다네. 안 읽어왔대.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 여기서 읽어. 그리고 써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이 뭐요? 읽어왔냐? 써봐라. 안 읽어왔어? 여기서 읽어. 그리고 써봐. 지가 써봐야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 엄마 오늘 많이 배웠다고 그래. 근데 요즘 애들은 뭐냐? 지가 읽어보고 지가 쓴 게 아니야. 그냥 학교를 갔다 오면 일단 엄마가 배고프지? 많이 쳐먹어라.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막 쳐먹게 해. 그럼 배가 이만큼 불러갖고 이제 학원에 가. 거기서부터 눈 뜨고 자.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서 자고 와 아들. 그 말이야. 생각나 안 나? 아무것도 안 나. 그리고 또 애들은 가르칠 때 어린 애들은 어때? 이거 선생이 가르치고 떠들고 있을 때 이놈들 가만 안 있어. 난장판이 돼. 근데 꼭 어때야 돼? 난장판을 벌릴 시간을 주면 안 돼. 읽어봐, 써봐! 읽어봐, 써봐! 그래야 쓰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이놈들이 또 뭐냐? 애새끼들은 꼭 지가 쓴 거 관심 있어. 남은 어떻게 쓰냐가 더 관심 있어. 옆에 보느라고. 옆에 보느라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수업이 아니잖아. 읽어봐라, 써봐라. 읽어봐라, 써봐라. 안 읽어왔니? 여기 와서 읽어보고 써봐라. 교육이 그래야 돼. 우리 나중에 교습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야? 구연동화야. 자, 너부터 읽어봐. 멋있게. 감정을 내. 여친은 어찌고 저찌고. 그냥. 지뚜라미는 어찌고 저찌고. 막 맛깔스럽게 감정을 넣어서 표정 넣어서. 왜? 이게 경시대의 3차 시험의 1교시거든. 그대로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교육, 이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를 해라. 이 책이 좋아. 그럼 시험이 안 나온다고 한다니까. 그 시험이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래. 유아하고 초등학교가 뭔 시험이 있냐? 시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소용없어. 시험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 가짜 시험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야 시험이 나오지. 가짜 시험을 만들어서 우리 책에서 시험을 내자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시험에 나와. 이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항상 어떤 얘기면 여러분, 혁신 제품을 만든 회사가 혁신 기업이에요. 그러면 혁신 제품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혁신 제품은
앞선 제품, 첨단 제품 이런 줄 알아요. 그게 혁신 제품이 아니에요. 혁신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에요. 그게 혁신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우리나라가 처음에 중국에서 삼성 갤럭시 탭이 비싼 핸드폰 시장 다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도 못 팔아요. 어디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미폰, 샤오미폰, 거기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샤오미폰이 우리 삼성폰을 이겼냐 이거예요. 우리는 매번 뭐라고 그랬어? 삼성폰 성능 좋아. 그러니까 맨날 이게 배만 내미는 거예요. 우리 물건 좋다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리고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좋다는 거야.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밖에 안 돼? 장지갑폰, 금장폰 이런 것만 만들고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뭐 120만 원 주고 받고 팔아먹으려고 중국 부자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밖에 안 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국 사람들이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도 많지.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야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삼성폰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다. 근데 왜 못 가져? 비싸니까. 이거를 딱 노려보고 있는 샤오미전자 사장이 있었던 거야. 잠깐만. 중국 사람들이 찾는 폰은 삼성폰처럼 똑같이 생겼지만은 가격이 싸야 되네. 그걸 만들어야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찾는 폰이네. 그게 중국에서의 혁신 제품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샤오미 폰이라든가 미폰이라고 하는 건 어때? 성능 안 좋아. 깡통폰이야. 그래도 어때? 중국 사람들이 찾는 폰이야. 그러니까 뭐야? 비슷하게 생겼어. 삼성폰하고. 가격은 5분의 1이야. 이러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제품, 혁신 제품, 앞선 제품이 아니야. 첨단 제품이 아니야.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 그것이 뭐야? 혁신 제품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다시 돌아서 봐봐요. 도대체가 여기에 앉아있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를 했다는 수학자라는 수학책 저자라는 금융수학도 공부를 했다는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책 팔아갖고는 돈 안 돼. 그 생각은 애당초 했다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도서관에 책팔대가 비어있네? 야, 웬일이냐? 하늘이 도왔구나. 그건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는 알았어? 살 길은 찾았구나. 근데 아무리 살 길을 찾고 매출이 그렇게 많이 돼도 매출만 많아. 이익 별로 없어. 하나만 예를 들까요? 우리가 볼로냐 박람회를 갔어요. 볼로냐 박람회를 갔는데 이튿날 볼로냐에 살라보르사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도서관이. 박물관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서가 우리 부스에 오더니 다 사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살라보르사 도서관에 다 꽂아놨잖아요. 우리 책을. 그 사진이 영상물이 있잖아. 그 영상물 한번 다 뿌려봐봐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이 얼마냐? 이 한번 봐봐요. 자기들한테 이게 1,100만 원짜리거든요. 한 질이 576권이 13달러짜리가. 근데 자기들 도서관에는 50%의 공고받아 할래. 그러겠죠. 아니 도서관 반절에 공고해. 물론 매출은 1,000만 원이지.
근데 공급가는 500만 원이지. 맞죠? 그러면은 500만 원 몇 박스야? 12박스. 그러면 12박스면 어떻게 되나? 한 박스 배송료가 얼마야? 여기서 이태리로 한 박스 보내면 얼마야? 32만 원이야. 그럼 12박스 얼마야? 연병이야, 연병. 배송료만 얼마야? 350만 원, 350만 원. 이제 150만 원 남았어. 150만 원 갖고 다 찍어야 돼. 그러면은 책이 찍는 데만 돈 들어가? 직원은 없어? 창고는 없어? 그러니까 남어, 안 남어? 안 남어. 안 남어. 그러면 이제 뭘로 남기는 거냐? 찍는 거를 여기서 찍어갖고는 계산이 안 맞아. 어디서 찍어야 돼? 유럽에서 찍어야 돼, 유럽에서. 유럽에서,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찍어야 돼. 미국은 어디서 찍어야 돼? 멕시코에서 찍어야 돼. 그래야 찍어야 배송료 30몇만 원이 얼마로 줄어? 한 5만 원으로 줄어. 그러면 그게 한 20몇만 원 남잖아. 그럼 그 20몇만 원씩 한 박스에서 남으면은 그건 누가 가져야 돼? 그냥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은 점주가 묵으면 없어. 이해돼요? 네. 점주 월급 주고 20불 뭐 주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종이책을 해가지고 종이책을 한다. 그러면 종이책이 도서관에다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종이책을 팔아가지고 뭐가 남군다. 회사에 남군 거 없어. 순이익이 거의 없어. 그냥 뭐 먹고 산 거야? 회사가 순이익을 좀 내려고 하다 보면은 누가 못 먹고 살아버려? 점주가 못 먹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 이런 모델인 거야. 결국은 이것 떼고 못 떼고 남는 거는 월급하고 20% 주면 없어. 다 줘버려야 돼. 그냥 유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이익이 남아가지고 회사가 쌓는다. 안 쌓여져. 똔똔하면은 잘한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돼, 회사는. 여기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회사가 남은 거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몫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책도 도서관에 팔 데가 없었더라면 망했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서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애들이 막 몰려와. 그럼 매출이야 많지. 많이 몰려도 실질적으로 20% 줘버리고 30% 줘버리고 거기 월급 막 줘버리면 남어 안 남어? 안 남어. 안 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뭐 먹고 사냐? 회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는 주주 공동체예요. 회사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무생물이 뭘 먹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 주주예요. 회사는 못 먹고 살아요. 그 말은 주주는 못 먹고 살아요. 책을 한 권 팔 때마다 주주 몫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주주 몫이 있으려면 배당이 있어야 되거든. 배당을 하려면 어때 돼? 이문이 나야 되거든. 근데 이문을 남기려면은 도소매 조직에다가 줄 수 있어 없어? 못 줘.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대교나 웅진이나 빨간 펜이 지금 다 어렵지. 사람들은 망했다고도 얘기하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도소매 조직, 교사 조직, 국장 조직, 처장 조직, 단장 조직 이 사람들이 벌이가 안 되거든. 왜 벌이가 안 돼?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매출이 없어. 매출이 있더라도 그거 다 나눠 먹어버려. 안 돼. 그러면 왜 더 조직이 죽어버리냐? 여전히 산학금이 존재해. 산학금 내다 보니까 도소매에다가 아직 완벽하게 배려를 안 해. 그 물건 팔아가지고는 회사는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밑에 다 내려줘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가 살아.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개념이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회사의 영업부 책 판매 조직원이 오늘 120만 원어치를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이고 고생했어. 오늘 40만 원. 다음 달로 오늘 40만 원. 그 다음 달로 오늘 40만 원. 그렇게 줘버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줘버릴 수 있어야만이 도소매가 먹고 살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 일이 발생해? 회사는 못 먹고 살아. 그러면 회사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인쇄비도 있어야 되고, 총익값도 있어야 되고, 배송료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자꾸 있어야 돼. 이거 어떡하지? 이게 없으면 회사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있으려면은 돈이 있든지, 아니면 돈을 꼬을 때가 있든지, 빌려올 때가 있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 사업이라는 거는 돈 벌려고 사업한다. 그거 옛날 얘기. 돈 있어야 사업이. 돈 벌려고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책이 좋아야 돼. 그래야 잘 팔리지. 아니지. 잘 가르쳐야 돼. 그래야 교육 서비스 신청을 많이 할 거야. 교육회사는 책 잘 팔고 교육 서비스 잘해야지. 근데 책 아무리 잘 팔아봐야 있어 없어? 안 남아. 책 안 남아요. 제조 상품 자체는 남는다는 거가 실은 이미 끝났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도 보면 돼요. 화장품 회사가 우리나라에 무슨 뭐 2만 5천 개니, 아니면은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도 5천 개니. 그러면 5천 개가 있고 2만 5천 개가 있다. 화장품을 2만 5천 군데에서 제조를 한다. 공장이 있다. 5천 군데에서 공장이 있다. 그럼 다 망해요. 실은 공장 몇 개 안 될 거예요. 아마 원료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원료는 전부 한 군데서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는 그 소비자 가격의 10%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거기는 좀 살 수는 있죠, 먹고는.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뭐예요? 전부 그냥 사다가 방에다가 박스째 쌓아놓는 거잖아요. 누가 얼굴에다 발라가지고 소비가 돼요. 방구석에다 쌓아놓느라고, 사재기 소비지. 전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품 시장이라는 자체는 어떤 얘기예요? 요즘은 물건은 많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물건을 만들면 어디서 죽어버려? 재고 쌓이면 죽는 거예요. 재고 쌓이면 돈이 묶여. 돈이 묶이면 돈이 안 돌아. 회사는 돈 안 돌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 다 줘버려야 돼. 도소매 조직. 그러니까 뭔 얘기냐? 다 가져가시오. 그럼 뭐야? 왜 다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근데 다 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비까지 투자해야 되는 것이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줄 테니 매장 만들어 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익길인 거예요. 이게 똑똑한 회사인 거예요. 상품 시장에 먹을 것 없어요, 회사가. 보세요, 없잖아요. 책이 아무리 좋아도, 도서관에 아무리 있더라도, 아무리 잘 팔린다 하더라도 7,500원 매출을 해야 돼. 외형만 크지. 실은 순이익은 없어. 순이익이 만약에 있게 되면 뭔 일이 벌어져 버린다고? 도소매가 다 죽어버려. 그러면 이 회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이 회사의 주주는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앞으로는 어차피 도서관이나 책을 돈 받고 넣지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책을 판다.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경시대회를 해가지고 경시대회를 보려면 책을 48권 사야 되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예외적인 비즈니스가 통하긴 통할 거예요. 잘 될 걸로 봐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책 파는 데서는 안 남아요. 워낙 많이 줘버리잖아. 특히 봐봐요. 우리 교습서 내면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습소를 내면 어떤 줄 알죠? 건물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1,500만 원 주고 월세 뭐 이렇게 해서 얻어 오겠죠. 보증금 한 1,500 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00을 따로 내세요. 그럼 간판도 달아주고 뭣도 달아주고 뭣도 달아주고 책도 뭐 주고 해줄게요. 그 대신 3년 지나면 1,500 돌려줄게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왜 돌려준다고 그래? 우리 학원 없잖아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지들이 우리한테 넘기고 가면 우리 학원 하나씩 생기는 거지. 직영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봐봐요. 네가 건물을 얻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1,500을 돌려주는데 문제는 1,500을 냈을 때 간판도 붙이고 의자 책상 다 갖다 넣는데 그럼 간판 의자 책상을 회사 거죠. 소유주가. 그렇게 돼 있죠. 맞죠? 근데 뭐를 준다고 그래요? 임대료에서 매달 75만 원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 근무지원금 100만 원씩 지원해 줄게. 그럼 175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교습해가지고 수강료 받으면 70% 줄게. 그 다음에 책 팔면 30% 줄게.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어떤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 조금씩 손해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종이값 나올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매장이, 교습소가 안 남아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회사는 교육 서비스하고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서는 벌이 이거는 애당초 기대도 안 하고 있구나. 다만 뭐만 되어 있다? 아, 매출이 그래도 많이 났구나. 매출은 많을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뭘 먹고 살아? 이 회사 주주는 뭐 먹고 살아?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 회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경시대를 응시한 사람이 30만이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습소를 내면은 다 줘버리니까 일정하게 교습소를 몇 명 이상부터는 안 내겠죠. 그럼 안 내면은 어떻게 해요? 뭔가 배우려고 오겠죠. 교습소는 자리가 다 찼지. 몇 명 안 모집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AI 교육 상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책이 좋아야 돼. 그래야 책을 보지. 그리고 좋은 책을 가지고 배우러 가거나 아니면 가르치러 가야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책은 이제 앞으로 애들한테는 공짜거든. 도서관이나 사가지. 그러면 애들한테는 탭도 다 공짜로 나눠주겠네. 그 탭에다가 책을 다 내려받게끔 해주겠네. 그거 돈 못 받아. 애들한테는. 그럼 뭘로 돈 받아? 책을 다 내려받아가지고 책바구니를 다 가지고 다 뿌려줬는데 애들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모르는 게 나왔네. 그럼 이제 어때? 선생님, 그거 나오시오? 그랬더니 책에서 선생님이 나와. 물어봐. 가르쳐줘? 물어봐. 가르쳐줘? 아니 무슨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어? 그러더니 교사가 이제 물어본 걸 테스트도 하네? 이걸 만들어 놓은 회사란 말이에요. 이거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서비스를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거 얼마짜리 한 달에? 22만 7천 원짜리. 그럼 탭하고 다 깨져도 보험 다 들어있고 이것저것 비용, 콘텐츠 비용 다 해도 2만 7천 원밖에 안 들어가. 물류비까지. 그럼 얼마요? 20만 원씩 넘어.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때? 엄청 남아. 지금은 아니야. 이런 세상을 만약에 이런 일이 와버리면요. 근데 이 회사는 이문도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매출은 장난이 아니고. 그러면 이 회사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버려요? 아, 저 회사가 지금 종이책 매출이 얼만데 지금은 순이익은 안 많아도 저 회사가 바로 AI 교육 서비스 DT 베이스 매스북을 곧 아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저 회사는 회사 가치가 따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종이책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몇 명,
경시대 응시한 사람들이 몇 명?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AI 교육 서비스를 했을 때는 얼마의 매출로 늘어나고 이문이 얼마가 날 테니 지금 저 회사는 지금 봐서 아니고 미래 가치가 유니콘 몇 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같은 데 여기에서는 한국 법인도 있고 미국 법인도 있고 따로따로 하니까. 미국은 또 어떠냐? 미국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AI라는 그 미래 비전이 되어야 회사 가치가 팍 오르고 우리나라는 매출이 100만 원 나면은 100만 원짜리야.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가 해야 확 오르지. 근데 미국은 어떤 얘기냐? 안 그래. 미국은 어떠냐? 요런 지적재산권, 요런 출판, 저작 이게 가치가 높거든. 매출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치는 4천만 원 막 이러거든. 3, 40배거든. 거기다가 이제 AI가 어찌고 뭐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 미국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요 CEO를 맡고 있는 저자이자 요 사람은 뭔 생각을 해? 아, 책을 팔아서 물건을 팔아서 교육 서비스를 팔아서 일단 몸으로 때우는 교육 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로는 안 남는다. 왜냐면 학원에서도 뭘 가르치면 거의 다 줘버려야지. 그래야 죽어라고 하지. 거기서 회사가 반을 떼먹어버리고 그러면은 뭔 재미로 해? 안 한다 이 말이요. 다 줘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DT 베이스 매스북, AI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회사는 IPO나 상장이나 뭐 하면 엄청나겠지. 이제 그걸로 우리 주주들은 어때? 자본 이득 수입을 하겠지요. 원래 회사 CEO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주 공동체, 주주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캐피탈 게인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CEO는 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만 그 우리 점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이분들 때문에 책을 냈고 또 책을 내다 보니까 저작권의 값어치가 좀 매겨지면서 그걸 전부 나 혼자만 다 그냥 처먹지 말고 거기다도 좀 빼서 거기도 이렇게 나눠서 하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하니 뭐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를 뭐 재산 가치로 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꾸 이걸 안 하니까 나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좀 희소해서 값어치가 매겨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상황이 그 세상이 그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뭘 어쩌고 좀 나서서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장을 이렇게 내가지고 하면은 막 조를 억지로 짜고 뭘 억지로고 안 해도 되신다고. 편안하게 책을 읽어보시라고. 아,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전에 내가 한번 몇 권 읽어보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책을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취익 가이드북이 나와요. 요 편람 말고. 요 레벨별로 가이드북이 492페이지씩 나오는데 이제 그 책에 요 전체 72권짜리 96권짜리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거 되게 좋지. 요약본 좋아하잖아. 다 읽기 싫고. 한 권으로 72권을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했지. 책 안 읽어? 뭐라 그래? 야, 이 책 좀 요약해서 줘봐. 이제 그러신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나중에 또 책이 재밌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건 찍어가지고 좀 읽으라고 드려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도 점주가 거기에서 뭐 책을 팔고 억지로 뭘 내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 물론 악착같이 나는 이게 좀 딱 적성에 맞으니까 뭐 있는 대로 땡기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시고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왜? 나중에는 그
그 외제 자동차 그 매장 지키고 있으면 운때가 맞으면 그날 누가 사러 오잖아. 응?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소가 뒤로 빠꾸 오다가 쥐도 밟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무지원금하고 그 기본 수익금에도 이것도 제법 많은 편이니까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학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은 많이 몰려와요. 바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바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모두 다 지혜롭게 이걸 이끌어 가보십시다. 공동체를. 2교시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